안녕하세요. 황혼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느끼고 깨달은 손주와 가까워지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손주들이 하나둘 태어나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젊을 땐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손주를 보니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더군요. 자식 키울 때는 걱정과 책임이 컸지만 손주는 그냥 예쁘기만 하고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손주와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도 세대 차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말, 내가 아는 방식은 옛날식이고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 또 제 주변 어른들과 나눈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손주와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꾸 물어봤습니다. 공부는 잘 되니? 학교 생활은 괜찮니? 요즘 친구들은 어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손주가 대답을 짧게만 하더군요. 응, 괜찮아. 몰라.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줄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제 말이 신문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도 내 또래 땐 학교 끝나고 땅 따먹기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단다. 할머니는 친구랑 고무줄놀이 하다가 무릎을 많이 까졌지. 그러면 손주가 그제야 눈을 반짝입니다. 왜? 할아버지도 게임했어? 할머니도 친구들이랑 놀이터 갔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가 묻는 말을 천천히 들어주면 대화가 열립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 이게 첫걸음이었습니다. 손주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적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날 그것만 보면 눈 나빠진다. 좀 책도 읽어라.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손주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면 대화의 문이 닫히죠. 그래서 이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니?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손주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유튜브 얘기를 신나게 합니다. 그럴 때, 아, 그게 그런 거구나. 할아버지는 몰랐네. 하고 공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감해주면 나중에는 손주가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면 눈 아파.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 그래. 그제야 저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래,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손주와 대화를 이어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공부 잘하니? 같은 질문은 대답이 짧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야? 너 친구 중에 제일 웃긴 애는 누구야? 만약 내가 어른이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질문은 손주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아이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손주에게 넌 크면 뭐 하고 싶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유튜버 하고 싶어.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게 뭐냐, 그게 되겠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그러자 손주가 자기 꿈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는 저를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자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은 어른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큰 힘을 줍니다. 제가 손주와 가장 가까워졌던 순간은 사실 특별한 말이 오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산책을 하거나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을 때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같이 웃고 같이 걷는 그 시간이 손주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손주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할머니, 내일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가까워지는 건 결국 마음이 열릴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은 말보다 함께하는 작은 순간 속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은 잔소리에 귀를 닫지만 격려에는 마음을 엽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 잘 못 본 거지. 다음에 또 기회 있잖아. 할머니도 옛날에 시험 망쳐서 울었던 적 있어. 이런 말은 손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크게 칭찬하면 좋습니다. 우와, 내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다니. 할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잘 못하는데 넌 대단하다. 이런 격려는 손주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손주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때는 연필 깎아서 공책에 받아쓰기 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손주 세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공부합니다. 이 차이를 두고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에 쓰면서 외웠는데 너희는 기계로 하니까 신기하다. 그럼 내가 할아버지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 좀 알려줄래? 손주는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신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대 차이는 오히려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결국 손주와 가까워지는 가장 큰 비밀은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변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공감을 늘리고 내 경험을 나누며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손주와 가까워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큰 선물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손주가 우리를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친구 같은 어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손주와의 대화, 결국 사랑이 묻어나는 말이 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손주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뭐가 제일 즐거웠니? 그 작은 질문이 손주와의 거리를 훅 줄여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